반갑습니다. 시큐레이터 대표이사 임초성입니다. 오늘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신세계 CIS님 계신데 오다가 무지개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회사 창업자이자 엔진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2015년 9월에 창업을 했어요. 제가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 회사 인원은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면서 곧 한 1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지금 제2판교에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회사를 분양받아서 지금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은 아마 새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여기 계신 고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가 좀 가장 이제 감사한 고객은 여기 요 다음 세션에 발표해 주신 이제 부산은행이신데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창기에 저희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FireEye라는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FireEye라는 그 행위 기반 솔루션의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담당자분이 마침 또 저랑 같은 분석가셨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되게 빨리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고객을 이제 유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파트너상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거의 직판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파트너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파트너 비즈니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확산하려고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 인증이라던가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CC 인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과 솔루션 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이제 간략한 연역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 9월에 창업을 하고 바로 이제 한투파로부터 이제 20억 투자를 받으면서 이 초기부터 투자를 잘 받아서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2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지만 이렇게 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해킹 공격 자체가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최초 침투는 대부분 이제 비실행 파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실행 파일을 내리고 이제 점점점 데이터를 유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하면 일단은 75%가 근보연 자료에 보면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이 발생했다, 인지했다 그러면 일단은 이메일부터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메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의 대부분이 이 문서 형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받는 파일이 문서 파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서 형태를 잘 막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exe 파일로 파일을 첨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받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감염되는 사례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여기 다들 분들이시고 이렇게 exe 파일로 온 거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뭐 지메일이나 뭐 기관에 따라서 설정에 따라서 이런 exe 파일 단독 첨부는 기본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대부분 공격이 안 되고요. 공격이 들어오는 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관리비를 내라거나 이렇게 문서 파일이 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서 파일이 왔을 때는 저 안에 계좌번호가 있는데 저거를 사실 안 열어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왔을 때 이 누가 내부 직원이 이거를 열어봐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 그 직원이 저는 그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 열어볼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안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차단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서 보안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온 문서 파일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문서는 안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서가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정상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가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든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 때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라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다운받는 파일이 악성 파일이면 이게 악성 문서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팸처럼 쭉쭉 뿌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고자 하는 거는 이런 비정상 기능을 이용한 해킹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을 이용한 건데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거는 경고 메시지 자체도 뜨지 않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매크로 악성 코드랑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고급 해킹 공격이고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은 매크로에 비해서 막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런 매크로 같은 것들은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은 CD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CDR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CDR을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은 예를 들어 취약점이 폰트나 표 속성에 있어요. 취약점이. 그래서 이 CDR 기능으로 폰트를 한 폰트로 다 통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CDR 기능으로 이 익스플로잇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R을 도입하시더라도 이런 매크로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이런 익스플로잇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를 막아주는 솔루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백신 같은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해서 예전에 진단된 이력이 있으면 진단을 하고 이제 새로 만들면 진단을 못하는 게 이제 시그너처 기반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APT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 환경에서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으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시그너처 없이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 기반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으면 진단을 못한다는 단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APT 솔루션을 도입하셨을 때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는 참 좋지만 이게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쓰는 방식이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이면 아예 동작을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3분에서 많게는 5분 이상 행위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3, 4시간 후에 동작한다거나 혹은 3, 4일 후에 동작한다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 문서 파일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서를 이렇게 한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야지만 혹은 문서의 특정 폰트의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할 때만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요거를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면은 100페이지 볼 때 일어나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요새는 한 5페이지까지 이렇게 넘겨보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6페이지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도 되게 쉬운데
악성 문서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엔터를 막 치시면요.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부분이 뒤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그 문서 파일은 5페이지 이후에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문서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솔루션이 첫 번째로는 이제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는데 요 두 개를 우회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것이 악성 코드지? 라고 이제 여러 파일을 놓고 분석을 하는데 그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이게 잠재적으로 악성 코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인데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 해커는 자기가 악성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있어서 잠재적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소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바이너리 파일밖에 없는 경우에는 얘가 잠재적으로 행위가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셈블리 레벨에서 잠재적으로 소스 코드 없이도 얘가 어떤 악성 행위를 할 파일이다라는 거를 분석하는 걸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합니다. 근데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행위도 없고 시그너처도 없는 파일이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시킨 게 저희 시크릿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익스플로잇이 일어날 수 있는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취약점 파일은 어떤 특정 버전에서만 일어나요. 예를 들어 어크로벳 리더 10.0.0.1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이면 내가 분석하는 환경이 11이나 10이나 0.0.2면은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익스플로잇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모든 환경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잠재적으로 악성 코드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취약점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CPU 레지스터가 이게 CC 값이 들어가면 요 다음 스텝에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요. 좀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어크로벳 리더 개발자가 어크로벳 리더를 만들 때 요 데이터가 이 이상의 값이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든 겁니다. 정상적으로 문서를 만들면 이 이상의 값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해커가 저거를 알고 PDF 파일에 큰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어크로벳 리더가 이거를 읽다가 갑자기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는 보통 이제 자기가 읽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다가 갑자기 퍽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는데 그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우는 주소까지 스택을 덮으면 어크로벳 리더가 마치 악성 실행 파일처럼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크로벳 리더가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취약점의 원리이고요. 저희는 요 CPU 레지스터 단에서 진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건 CPU EIP를 트래킹하면서 SHN이 감염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까지 정상적인 어크로벳 리더의 활동이에요. 악성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악성 행위를 하려면 요 CPU 레지스터가 요 힙으로 가서 요 쉘 코드를 실행을 해야지만 어떤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행위가 일어나기 전인데 이 힙 안에 비정상적인 쉘 코드가 있을 때 그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약점이 일어나기 전인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이게 잠재적으로 힙 안에 반복되는 NOP 스레드가 있으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약점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 일어나는 원인을 진단해서 얘가 이제 취약점이 일어나면 이렇게 쉘 코드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쉘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그 행위를 진단하는 게 행위 기반 솔루션이고 요 전에 진단하는 게 저희 시크레터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 파일인데요. 요 안에 test.mp4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근본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특정 경로의 일부를 해커가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빼놓은 이유는 내가 공격하고 싶은 시점에만 잠깐 악성 행위를 하려고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커가 이거를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시점에는 당연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그너처 기반은 바로 통과를 할 거고요. 행위 기반에서 얘를 돌려볼 텐데
요 트리거가 해커 서버이기 때문에 이거 서버를 끄고 파일을 보내면 이게 악성 행위를 아예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트리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문서가 내부로 들어가서 문서가 막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이 됐을 때 해커가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어떻게 진단할 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그너처가 없고요. 해커가 서버를 꺼놨기 때문에 행위도 없습니다.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는 이 시점에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메모리 맵을 쓰는 모습이고요.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인데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이렇게 과도하게 썼다고 해서 악성 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 반복되는 NOP 슬레드란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NOP 슬레드가 있다고 해서 악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힙 안에 NOP 슬레드가 있으면 이게 밑에 쉘 코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쉘 코드가 많이 띄는 주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 보면 이 해킹을 하려고 하는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쉘 코드가 많이 일어나는 주소는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이드를 찾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SH 체인 있는 곳을 0808로 덮는다거나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디버거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자동화해서 저희 솔루션 안에 파일이 들어오면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이 가상 운영 체제 안에 디버거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들어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잠재적인 익스플로잇이 있는 원인을 판단을 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48건씩 들어오고 시그너처가 8건, 언노운이 40건인데요. 저희 솔루션을 쓰기 전에는 악성 코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다가 사용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악성 코드 많이 받고 있었네 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는 이제 당위성은 바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상 걸어보시면 왜 필요하구나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솔루션이 SLE라는 제품이 있어요. 시큐레터 이메일인데 메일 서버 안티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엔 패스, 악성인 경우엔 격리해주는 시큐레터 이메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이 중소기업은 클라우드상에서 연동을 해서 장비 도입 없이 클라우드 MX 레코드만 바꿔주시면 여기서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SLES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LES 서비스는 저희가 비대면 바우처 기업에 2년 연속 되면서 정부기관에서 한 70% 지원을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 중앙화, 망연계, 게시판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망연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메일이랑 비슷하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파일이 대부분 이제 실행 파일보다는 비실행 파일이 주로 위주입니다. 근데 이메일과 다른 점은 이게 망연계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분 안쪽으로 이제 결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적합하고요. 두 번째 이 웹 공용 게시판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예전에 우리가 이 팩스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팩스를 쓸 때는 악성 코드의 위협이 없었는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3년 전쯤에 한 임출산부 게시판에 웹 게시판에 민원인들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올리면 담당자는 반드시 그 다큐멘터리를 봐야 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악성일 경우에는 담당자는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3년 전에 도입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팩스 민원을 다 바꾸면서
대규모로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게시판이든 망연계든 하나 진단하는데 5분 정도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GS 인증에 보면 2017년도에 저희가 평균 응답 시간이 43초 걸렸는데요. 지금은 실망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한 20초 정도 걸립니다. 파일 하나 진단하는데. 그래서 기존 APT 솔루션, 행위 기반 솔루션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렇게 팩스로 이렇게 해고를 보낸다고 해서 해킹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자문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지금 금융권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이 게시판을 요즘에 이제 팩스 안 보내잖아요. 게시판에다 올리는 방식인데 거기에 전자문서가 해킹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하는 사례이고요. 건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데 예전에 팩스로 받던 거를 다 이 웹 업로드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저희 솔루션을 한두 대 정도 도입하셨는데 여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바람에 많이 도입을 하셔가지고 게시판마다 다 연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민원인들이 올리고 사실 20초 정도인데 20초도 사실 기다리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민원인들은 문서 하나 올리고 이것도 이거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적과 동적을 나눠서 저희가 작년부터 프로젝트를 해서 리얼타임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후처리로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SLE라는 제품은 이메일 쪽에서 연동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SLF는 이 문서 집중화 망연계 게시판에 연동을 할 수가 있고 하나씩 보자면 망연계 같은 경우에는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SLF랑 CDR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망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파일을 검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WAS랑 연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파일이 올라갈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중앙화에도 비슷하게 문서 중앙화 서버랑 연동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LES 구독형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전략적 비즈니스 적용 사례인데요. NDR 솔루션이랑 연동을 해서 NDR이랑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OT 영역에도 이렇게 OT 솔루션 NNSP랑 저희가 연동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OT 영역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오늘 참석하신 이 메타넷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같이 연동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이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가셔도 저희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지만 혁신몰에 들어가셔도 별도로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혁신 제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 제품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의 그 1%를 혁신 제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CDR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CDR은 문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매크로나 액션 스크립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기존에 CDR을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다 많이 이제 드랍을 한 경우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문서가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문서가 이 액티브 컨텐츠를 제거하고 모으면 이게 문서가 원본이랑 좀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다 드랍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문서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저희는 악성 문서의 어디가 악성 코드고 제거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매크로나 이런 거 제거를 최소화해서 문서 손상을 최소한 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서에서 제거할 것만 제거하고 보내주더라도 이 CDR의 근본적인 단점은 익스플로잇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폰트 취약점이라 이런 것들은 어셈블리 레벨에서 봐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DR을 통해서 이 문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건 CDR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나머지 아주 정교한 공격, 타겟 공격인 익스플로잇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을 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주는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요거는 행위를 우회하는 한 3, 4분 후에 동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3, 4페이지 넘기면은 악성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전에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티바이러스가 있었고요. 한 10년 전쯤에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에요. 근데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행 파일이니까. 그래서 exe 파일을 진단하는 데는 적합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실행 파일, non-p라고 하죠. 문서 파일은 행위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행위가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위가 없어요. 특정 환경이 아니면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비실행 파일 공격이 최근 들어온 해킹 공격의 첫 트리거가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위가 안 일어나는 거를 잠재적으로 행위가 있을 법한 이 익스플로잇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오리엔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기술에 사실 저희가 투자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쓰고 있어요. R&D 영역에 엔진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뿐만 아니라 정적, 동적 다양한 기술, CDR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의 그 단점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UI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투박할 수 있고 그리고 진단 로그 자체가 행위가 있으면 프로세스 리스트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거를 진단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로그를 보실 거예요. 뭐 힙스플레이 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부산은행 이 담당자분처럼 분석가분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런 로그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때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행위가 원래 안 나오는 거를 어셈블리 레벨에서 보다 보니까 뒤에는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맞아서 행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앞단에서 이 익스플로잇의 원인을 진단하다 보니까 조금 이질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장점은 멜웨어 디텍션 진단율이고요. 저희를 BMT를 해보시면 바로 이제 잘 진단하는 거 알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키사에서 성능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진단율이 이제 100%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솔루션이 악성 코드 진단율이 100%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솔루션을 쓰셔도 악성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평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경쟁사보다 잘 진단한다는 겁니다. 보안 솔루션은 완벽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사보다 더 잘 진단하는 솔루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실행 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경쟁사보다 잘 진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기성 메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 KT랑 같이 KT에서 이제 사기성 메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연동을 해서 솔루션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사우디에서 투자를 받고 제가 처음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저는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엔진의 진심인 이유가 결국에는 진단율로 해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의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해외 사례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루션을 걸어놨더니 한 달 딱 걸었는데 한 61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한 달 걸었는데 3,000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구나. IDS망에서 기본적으로 차단해주는 악성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딱 걸었는데 3,000건, 다음 달에도 3,000건 이렇게 나오길래 실제로 해외 어디든 멜웨어 디텍션은 공통사항이에요. 이게 특정 국가에 타겟된 비즈니스가 아니라 멜웨어 디텍션은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서비스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MX 레코드만 바꿔주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리포트를 계속 받아봅니다. 멜웨어 디텍션 진단 리포트를 계속 받아오기 때문에 당위성은 글로벌 공통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표나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많이 맺어서 결국에는 해외에서 성장하는 게 해외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ICT 유니콘 사업에도 선정이 되고 해서 올해 아시아 거점으로 이렇게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할 계획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Y 시큐레터인데요. 이건 오늘 발표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저희 회사는 malware 디텍션, 특히 비실행 파일 진단율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BMT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고 공식적인 자료는 기사 성능 평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단 속도는 지금 GS 인증은 43초인데 리얼타임 실제 망에서는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APT 솔루션은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저희 CC 인증도 가지고 있고 혁신 제품에도 선정이 돼서 이 수의 계약으로 조달해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강도공 수행세칙에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저희 비대면 바우처 기업에도 선정이 돼서 클라우드 SMB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제 다음에 저희 우수 고객이신 부산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보는 책이 있습니다. 리버싱 핵심 원리라고 나뭇잎 책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책의 저자분이 저희 CTO로 계시는데요. CTO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CIS 신세계 CIS 분님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